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토트넘 호스퍼를 포함해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주목됐습니다. 프랑스의 풋메르카토는 2023년 여름에 5년 계약으로 PSG에 입성한 이강인은 올 시즌 공식전 39경기에서 6골 5도움으로 무난한 결과를 남겼지만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등보다 순위가 높은 게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선수는 아닌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지만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의 관심이 보도됐다며 PSG가 요구하는 이강인 이적료는 4천만 유로 약 630억 원으로 여겨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은 39경기에 출전해 6골 5도움을 기록 중이지만 교체 출전이 무려 17번이나 되면서 주전 자리를 꿰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지가 줄면서 다가오는 여름 이강인이 PSG를 떠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PSG 소식을 주로 전하는 PSG 인사이드 악투스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이강인은 거의 퇴출 직전인 선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와 연결됐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토트넘 트랜스퍼 뉴스는 SNS로 토트넘은 이번 여름 PSG에서 이강인을 영입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강인은 이번 여름 4천만 유로 약 630억 원에 영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11개를 기록한 이강인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이강인에 대한 관심은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매체 온더미닛은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합류해 PSG 미드필더 이강인을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뉴스도 지난 1월 노팅엄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영입을 추진하는 걸 선호하지만 여러 클럽들이 접근을 준비하기 있기에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체의 주장대로 이강인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1월 아스널이 논의 중인 선수 중 한 명은 PSG의 이강인일 수 있다라고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정기적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PSG에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며 이강인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입을 위해선 2023년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2,200만 유로 약 332억 원의 최소 2배 이상인 이적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맨유는 마커스 래시포드를 대체할 수 있는 뛰어난 플레이메이커인 이강인 영입을 원한다라며 맨유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맨유는 1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PSG의 공격수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두 구단 중 하나라며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마커스 래시퍼드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후벤 아모림 감독은 새로운 공격 옵션을 찾고 있으며 이강인이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강인은 진정한 재능이라며 뛰어난 이강인은 PSG에 합류한 이후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것은 물론 측면에서도 뛸 수 있어 여러 역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은 이강인은 끝내 PSG에 잔류했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여름에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자 PSG를 떠날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풋메르카토까지 그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프랑스는 지난달 14일 PSG는 이미 여름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첫 번째 주요 이적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라며 PSG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때 이강인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정기적으로 활용했지만 클럽은 더 이상 이강인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강인은 2025년 여름에 판매될 예정이라 이적 명단에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2,200만 유로 약 346억 원의 이적료로 PSG에 온 이강인의 현재 가치는 3천만 유로 약 472억 원으로 평가되며 이는 PSG의 큰 재정적 기회이다라며 클럽 재정을 위해 이강인을 여름에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전반기에는 주전 멤버였으나 흡입차가 온 후로 두 해 선수에게까지 밀리며 주전 경쟁에서 다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이 후반기 내내 지속된다면 이적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겐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 대표팀 신인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곤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A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홍명보는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홍명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UAE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졌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며 홍명보의 경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명보는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분명했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3위를 한 박항서 감독이 경질되었던 사례가 있기에 명분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선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는데도 협회는 재신임을 발표했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었습니다. 이후 협회는 2017년 홍명보를 행정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었습니다. 이렇게 협회와 홍명보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으며 증명 없이도 임기를 보장받았었고 낙하산으로만 채용되었던 홍명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프리패스로 채용된 것도 홍명보는 뭐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홍명보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하며 대표팀 감독을 승낙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홍명보가 버린 건 자신이 아닌 울산입니다. 울산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감독을 협회에 내어주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으로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인성도 문제가 있는 감독입니다. 속히 선임 취소 혹은 자진 사퇴만이 답입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